자, 승희님인가요? 성희님인가요? 고려아연 지금 8% 수익 구간인데 매도는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고려아연 제가 요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최근에 보면 그거에 이어서 그러니까 매도와 관련해서 네. 뭐 라일락님도 그렇고 그 DLENC도 언제 매도해야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 DLENC와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법을 좀 한번 이야기해 매도 주세요. 타이밍이요.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종목 설명 먼저 드릴게요. 그 고려아연이 회사가 좀 탈바꿈을 했잖아요. 기초 소재를 하던 애에서 이제 갑자기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좀 탈바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소재 업종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뭐 빅5 글로벌 이제 넘버1, 넘버2라고 하는 국가들과 넘버3 뭐 이렇게 빅5 안에 들어오는 국가들의 어떤 이 다툼이 좀 심하잖아요.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다 다툼이 심한데 최근 들어서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소강 상태인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이 동맹 하는 거 치포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에는 막 난리 칠 것처럼 하다가 대만한테 살짝 굴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우리나라한테도 너 들어가면 가만 안 둬 다 끊어버릴 거야 했다가도 한국이 그 안에서 뭐 약간 중간다리 역할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내는 걸 보면 중국 입장에서 사실은 한국 대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안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한테는 조금 무릎 꿇긴 싫고 더 자기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한국이나 대만한테 약간은 좀 야 우리가 굽히는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이 한번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놓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이 입김이 다시 한번 좀 세지는 것 같아요. 잠잠한 걸 보면 그러는 상황에서 미국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투자하면 야 세금 감면해줄게 보조금 줄게 이리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소재 다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잖아요.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전기차 25만 대 이상 팔잖아요. 전기차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보조금 안 줘요. 근데 미국에 투자를 하면 25만 대 넘어가도 보조금 혜택 계속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GM 같은 경우는 다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 증설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조금 받으려고 또 증설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증설 전의 물량이란 말이에요. 올해 25만 대인데 증설 전의 물량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받으려면 증설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소재업체한테 이득, 그죠? 그러면 아직 발주 수주 공시를 안 낸 포드, 크라이슬러,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증설해야지 보조금 혜택을 받아요. 그럼 그 걔네들 증설하면 또 누구한테 수혜겠어요? 우리나라 소재업체들한테 수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재업체들도 계속 미국으로 가요. 또 공장 지어주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 2차 전지 소재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픽아웃에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기저가 높아져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수조원 단위의 이 어떤 수주를 받아서 매년 뭐 조 단위에 가까운 아니 2천억, 3천억, 4천억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라면 기저가 높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빠르게 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주가가 상승 탄력을 하고 계속 올라간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보조금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판대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뚜껑이 없어진 거잖아요. 계속해서 공장 지어가지고 차 만들어 뽑아내고 계속해서 소재 수주 공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기저가 아무리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 기저를 넘어서는 어떤 영업 실적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주도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당분간 또 이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소재업종 내에 또 양극재, 뭐 전구체, 뭐 이렇게 우리나라 뭐 할 수 있는 것들 또 첨가제들을 하는 회사들 눌림목이 있을 때마다 잘 살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황산니켈 그러니까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 니켈을 가공을 해서 직접 또 판매를 해요. 황산니켈을 가공을 해서 그 사업도 진출이 돼 있고 전구체 양극재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 소재인 전구체도
공장을 짓고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8% 정도 수익이라면 지금 모양으로서는 사실은 정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한 달 동안은 8% 수익을 좀 담보로 가지고 계시고요. 61만 2천 원을 뚫는 모습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이게 단기로 들어가셨다고 하면 사실은 60만 원 넘어가는 가격에 한번 매도를 하세요. 내가 현금 여유가 없는데 갖고 있는 현금으로 단기로 좀 사본 거야 라고 하시면 60만 원 넘어갈 때 매도를 하시고 물려있다가 8% 수익이 난 거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비중이 좀 크실 거 아니에요. 물려있다가 내가 수익이 난 거니까. 그러면 61만 1천 원 넘어가는 가격대까지 기다려보시고 이게 내가 비중이 전부다. 거의 한 8, 90% 사놨어요. 내가 거의 몰빵해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한 3, 40%는 좀 60만 원 넘어가는 거에서 잘라놔 보세요. 그래서 현금 만들어 놓고 나머지 거를 여유 있게 좀 계속 끌고 가보시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도 자, 제가 물을 탔어요. 지금 물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8월 한 달 동안 좀 수익이 났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엔 이 DLENC 물려 계시는 분들 대부분의 가격이 6만 원대 전후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6만 원대 전후로 저는 보고 있어요. 뭐 많게 물리신 분들은 뭐 7만 원대 이렇게 물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얘네도 아마 무중하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 유상증자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가격이 바뀌었을 텐데 지금 하고 난 이후로 바뀌고 난 가격대로 말씀드리면 그 가격대로 해가지고 한번 좀 보시고 그 가격대에 물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이 가격대에 좀 물을 타셔서 평단이 뭐 한 5만 원대 정도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물린 거 매도하실 때는요. 원금 회복되면 바로 매도하세요. 일단. 절반은 다 까시고 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만약에 물렸어요. 그건 내가 실패한 거잖아요. 사실. 성공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물렸다라는 거는 실패한 게 맞잖아요. 내가 수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완전히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내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5년, 10년 장기 투자로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기회를 시장에서 노려보셔야 되는데 물려 있었을 때 물 타서 그것도 달려가는 말에 물을 타가지고 수익이 나셨을 때는 원금 이상 회복하셨을 때는 일단 절반 이상 던지셔야 돼요. 1,000만 원 샀다가 500만 원 더, 300만 원 더 들어가 1,200만 원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원금 회복돼서 다시 1,500만 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가차 없이 절반을 까시고 750만 원만 가지고 나머지 추가 수익을 노리셔야지 그거 다 들고 가면서 다 먹으려고 하시면 또 다칩니다. 이게 저는 항상 그걸 얘기해요. 심리적인 여유를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미 절반 던졌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것만 먹어도 뭐 그냥 아깝잖아요. 덜 먹어서 아까운 거지 손해나서 슬픈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나서 슬퍼하게 되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좀 전략을 짜고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근데 진짜 바닥에서 36,900원에 내가 또는 막 37,000원, 8,000원 이 가격에 물을 탔어요. 그래서 수익이 지금 올라가는데 수익이 한 10% 정도 나 있어요. 그러면 뭐 200일선까지 한번 노려보죠. 55,000원까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 하셨을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물렸었고 잃었었지만 네. 마치 돈을 땄던 사람처럼 네. 그런 어떤 배짱과 인내를 가지고 없어요. 그런 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하죠. 근데 그러면 버는 건가요? 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대부분 없어요. 그렇게 가시는 분들. 왜냐면 사이버 투자 그러니까 모의 투자. 네, 모의 투자하면은 그게 돼요. 근데 실제로 내가 번 돈,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내 돈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심리를 당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주식들이 몇 개 있죠. 뭐 우리나라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 사놓고 계속 뭐 매월 꾸준히 사시고 뭐 이러신 분들은 그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 투자자들의 투자 마인드 기법 아직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맡기는 투자를 잘 안 하잖아요. 외국처럼 이제 펀드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식형이나 이런 펀드로 들어가는 문화는 아직 자리 잡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단기 매매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물렸었을 때 어떤 고통도 슬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내가 물렸지만 나는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야 이겼다고 생각하지 파란불일 때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확실하게 개미이신 걸로. 개미 두목인 걸로 인정. 아니 왜냐면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저도 심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 심리를 최대한 좋은 쪽으로 좀 이용을 해서 졌지만 슬프지 않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슬프지 않으면 다시 또 해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슬프면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다 지지고 항상 나가세요. 항상.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요 심리적인 문제니까 요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저는 만에 하나 내가 개선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멘탈이에요. 저는 항상. 그 내가 계속 우리 네. 장 차장의 성장을 위해서 네. 그 대한민국 제1의 개미두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심리,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밤새 공부하고 밤새 차트 2,000개 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2,000개 다 돌려보고 미국 시장 대표 종목 주식 차트 다 돌려보고 분석 끝내놓으면 뭐합니까? 멘탈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멘탈이 무너졌을 때 하는 실수가 뭐예요? 저도 바닥에 지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불안해서. 다 떨어져 바닥인데 네, 던진다. 바닥인데 그거를 모르고 던지는 경우도 저도 많아요. 더 빠질 것 같아서. 그게 왜 안 되냐면 현금 여유가 없을 때 제일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맞춰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번 겪고 여러 번 제가 진짜 욕하고 울고 모니터 때리고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저도 항상 그래서 그거를 누굴 때려요? 모니터요. 아. 아이고 참 우리 개미가 폭력적이어봐야 개미지 뭐 개미 주먹이 뭐.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거를 좀 이렇게 개선을 해보려고 그게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을 다잡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면 내가 여유를 생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하니까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은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참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항상 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꾸러기 잠만보님이 아비코 전자하고 TLB를 보유했는데 보유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이걸 이제 보고 매수했는데 이게 내년으로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수익이 나는 상황인데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버티는 게 좋을까요? 이 얘기예요. 일단 약간 좀 수익 나셨으면 제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사파이어 래피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분위기 좋을 때.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하셨다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연되는 내용이나 이것들을 좀 제가 추적을 해본 결과로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쪽에 업황이 엊그저께 이렇게 내용 나온 것들 있잖아요. 안 좋아지는 게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이슈를 보고 들어가셔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라고 하시면 반등이 나왔었을 때 매도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슈가 아니고 단순하게 회사의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거를 좀 길게 보고 또 나는 사파이어 래피즈의 출시 가능성을 좀 다시 또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면 그러셨다면 좀 길게 가져봐도 되는데 지금 사파이어 래피즈는 좀 더 늘어질 것 같거든요. 지연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기가 좀 하반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게 하반기로 넘어가서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다시 돌아올 거냐면 인텔이 TSMC를 포기를 하고 삼성전자와 나눠갈 때 삼성전자와 파운더리를 나눠 가질 때 그때가 다시 한번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지 지금 TSMC에만 목매달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가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TSMC가 수율이 갑작스럽게 좋게 나올 수 있는 희망도 있습니다만 네. 현재까지의 뉴스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금은 늦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DDR5에 대한
또 다른 반도체, 그쪽도 메모리 디램에 대한 그쪽도, 기대감이 그쪽도 늦춰진다. 같이 늦춰져 버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얻으려면 디램 쪽은 어차피 늦어졌으면 파운더리 쪽에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거기가 늦어지면은 얘네들 먼저 얘네들이 빠르게 다시 나와서 출시가 돼서 시장에 유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결국은 파운더리에서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인텔이 그 고집을 좀 버려야 돼요. 삼성전자가 CPU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는 그건데 그 불안감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아니, 물론 충분히 가능하죠. 인텔 거 만약에 CPU 받으면 그 설계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따라할 수 있어요. 그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제품을 만들어주는 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할 거잖아요. 삼성전자에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그거가 공유가 돼야 되니까. 그럼 삼성전자도 그거를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사실은 인텔의 입장에서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그걸 받아들이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3년 동안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파운더리 주겠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파운더리를 가져오는 게 지금은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득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로 가지고도 충분히 그 어떤 TSMC에 가져가 있는 인텔의 물량을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TSMC가 전 세계 파운더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17%가 좀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TSMC 물량의 2%만 가져오잖아요. 2%, 3%만 가져와서 삼성전자 20%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주가는 고작 3% 가져왔는데 주가는 여기서 20%, 30%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이 뭡니까? 영상 제목이 뭐냐면은 코스피 올해 2,900 갈 수 있을까라는 도발적인 제목인데. 올해요? 올해. 아니요. 아, 못 간다고 봐요? 저는 이게 제가 비관론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2,500선 근방에서 주식 현금을 30% 40%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거를 이 주식을 샀다가 다 매도한 저한테 2,900을 가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안 가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일단은요. 왜 그게 배 아파서? 배 아파서가 아니라 예, 배 아파서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렵다 인버스 쇼친 분들이 네. 비관적인 얘기를 다 쏟아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숏을 쳤다, 뭐 비관론자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공부한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금리 인상도 4번이 남아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화폐 유통량까지도 줄여야 된다고 하면 연준이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자산 대조표상의 자산도 축소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미국의 시중 은행들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중국의 은행들의 신용 경색이 있을 수도 있고 일시적인 어떤 자금 경색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2,900까지 다이렉트로 만약에 달렸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뒤에 후폭풍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후폭풍? 더 크게 폭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 왜요? 그게 그냥 우리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엄마가 이 남자분들 이제 수술하러 가기 전에 짜장면이나 돈가스 사주듯이 그리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고를 여물을 먹듯이 그런 상황이 항상 온단 말이에요. 시장의 역사적으로 스토리가. 그렇게까지 근데 반등을 세게 줘버리면 그게 후폭풍이 더 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계속 좋은데 다 가려져 있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블랙스완이,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는 사실은 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들, 이런 것들은 시장에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회색 코뿔소는 사실은 컨트롤이 가능한 위험이지만 만약에 그 회색 코뿔소가 아닌 우리가 모르는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의 어떤 투자 은행들이 파산했을 때처럼 그건 완벽한 블랙스완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그 물 밑에 잠들어 있던 블랙스완을 우리가 무시한 채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렸는데 이 블랙스완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어마어마한 폭락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2,900 이상까지 반등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블랙스완. 왜냐하면 불안정한 시장은 맞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될 것들도 많고 자리 잡아야 될 것도 많은데 그 과정 중에서 블랙스완이 분명히 저는 잠재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없어지려면 차라리 시장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조치를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회색 코뿔소가 튀어나오지. 그거를 묵인하고 무시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연준이 이 시장을 끌어올려버리면 블랙스완이 튀어나올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연준이 그걸 바라지 않아요. 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가고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준이 묵인하지 않고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준에 대항하지 말자, 정책에. 그렇다고 하면 2,900까지 가는 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 시장은 더 올라야 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주식 비중이 좀 컸다면, 제가 완전히 컸다면 다 아주 풀 비중이다라고 하면 전부 계좌가 꽉꽉 채워져 있다면, 꽉 채워다 좀 저는 그 전에 다 팔았을 거예요. 그러면 2,700, 800 그 전쯤에 아마 팔았겠죠. 객관적인 생각이다. 내가 지금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아니다. 주식이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아까 그 배 아프다 그 얘기는 잠깐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고. 아니, 진담처럼 들렸어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도 봐보세요. 현금 비중보다 주식 비중이 더 큽니다. 주식 비중이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아무리 많아봐야 40%인데 그럼 주식이 60에서 70%, 80%까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2,900 가면 제 계좌 잔고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더 좋아요, 대표님. 아니, 그 농담에 이렇게 진지하게 길게 얘기하면 어떡해. 전 진지합니다. 네. 진담인 걸로.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